안녕하세요. 보상인 공손입니다. 오늘은 발 뒤꿈치뼈, 종골골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의 다리는 엉덩이 관절로부터 허벅지뼈와 무릎 관절의 정강이뼈, 종아리뼈, 그리고 이와 함께 발목 관절을 구성하는 거골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기둥 형태를 이루는 다리의 바닥 저면에서 주춧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뼈가 있으니 이를 종골이라 합니다. 자, 그럼 사고 사례로 예후가 좋지 못한 종골골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례자분의 사고 당시 입원 초진 의무입니다. 3m 높이에서 떨어져서 작업 도중에 이렇게 다쳤다고 돼 있는데요. 종골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떨어져서 바닥면에 착지를 할 때 발 뒤꿈치뼈 종골이 부닥치고 충격을 받고 하중을 받아서 분쇄골절로 이제 다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히 작업자분들께서는 안전장치를 꼭 하셔서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골골절의 예후는 무척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사례자분이 이제 떨어지고 나셔서 다치셨고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사진과 3D CT를 찍으셨는데 가장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뒤꿈치뼈 종골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골절이 나서 골절 선상, 골절 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분쇄골절로 나셨는데요.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CT에서 이렇게 뒤꿈치뼈의 바닥면으로 찍은 검사 내용을 보게 될 때 골절 선상이 더욱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보게 되어 있죠. 종골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신전과 굴곡, 그 다음에 발목을 안쪽으로 굽혔다 외쪽으로 굽힐 수 있는 그 외번, 내번이라는 운동,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 치료를 받고 얼마나 재활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치료 기간도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분쇄골절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셨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2년 가까이 되셨고요. 그 예후도 무척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차 수술을 받았을 때 내용인데 보게 되면은 이제 종골골절이 분쇄골절로 발생을 했고 관열적 정골수술 중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1차적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술이 그다지 그렇게 좋게 잘 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가 않으셔서 이렇게 2차 수술까지 다시 받게 되셨고요. 1차 수술과 2차 수술의 그 모양이 완전히 틀립니다. 보게 되면은 1차 수술 때 유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고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 내원하셔서 고정된 핀을 제거하셔서 2차 수술로 다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죠. 종골골절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발목 관절을 올렸다 내렸다, 신전과 굴곡, 그 안으로 굽혔다 밖으로 굽혔다, 방향 전환에 있는 운동 제한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요. 치료 기간도 뼈가 붙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냐? 발을 계속 이제 땅에 짚고 걸음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뒤꿈치에 힘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뼈들에 비해서 그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거골 라인이 있는데 거골면과 이제 여기 종골, 거종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관절염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통증이 계속적으로 유발하게 되고 운동장애가 발생을 해서 후유장애가 이제 남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금만 갔거나 살짝 깨진 경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분쇄골절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을 수 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난 이제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꼭 이행되어야 하고 치료 후에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리치료가 꼭 병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12급에 대한 산재장애 급여를 받으셨고요. 일시금으로. 산재급여를 받고 나서 회사에서 근제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손해액에서 산재보상을 받고 그 나머지 차액을 근제보험 보험금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1인당 2억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근제보험에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근제보험은 회사에서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은 근제보험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많이 다쳤고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뭐 다른 더 받아야 될 뭐 손해액 보상금이 있다 그러면 근제보험이 안 된 경우에 따로 민사로 소송을 하셔서 변호사 선임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근제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근제보험이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골골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제보험 처리를 받으셔서 보상받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근제보험에서는 산재 초과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종골골절 같은 경우는 그 예우가 나빠서 민사적인 전체 손해액을 계산을 해서 산재에서 받은 보상액을 빼면 분명히 보상받을 부분은 뭐 향후치료비라던가 위자료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상기해 주시고 종골골절로 다치신 분들은 근제보험 보상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사례자분의 그 근제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애 감정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우측 족관절, 종고골절로 인한 그 우측 발목 관절에 이제 강직장애, 움직임의 장애가 있고요. 거골화, 그러니까 이제 종골 위쪽에 있는 거골이라는 뼈와 그 관절을 아까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거종관절, 거기에 함몰이 심하고 관절면에 부조가 있다고 돼 있네요. 이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17%의 영구장애가 인정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골골절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피해자분께서는 근제보험에서 보상받을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보험이 있으시다면 개인보험에서도 관절 기능장애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관절의 기능만 보기 때문에 그 기능의 범위가 굉장히 엄격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근제보험처럼 교통사고나 그 배상 책임에 있어서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후유장애 기준에서 종골골절은 우리 재해자분들이나 피해자분께서 꼭 챙겨서 찾아가셔야 될 골절 진단 중 꼭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 알아주시고요. 만약 지금 현재 종골골절이 발생하셔서 교통사고나 근제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문제에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인공손에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 상담 등을 이용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조언드려봅니다. 저희 보상인공손은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